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네, 2024년 9월 4일 수요일 급락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간단히 미국장 내용부터 살펴보고 우리 장으로 넘어와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은 어제 밤 사이에 깜짝 놀랐죠. 3.21%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뭐 그 사유들에 대해서 뭐 간단히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요. 먼저 일단은 기술적으로 76.4에서 제가 지난번에 막혔다라는 언급, 우리가 이게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때 다른 증시는 618 정도까지 기본 반등을 좀 줄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은 평소에 이제 좀 더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764까지 본다. 764까지 올라갔던 미국 증시가 정체되고, 그 다음에 618까지 한 단계 내려온 다음에 한 방에 50%까지 내려오는 급락이 연출됐죠. 그리고 382까지 가는 과정이 열려 있고요. 단계적으로 764의 반대쪽인 23.6까지 열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소 갑작스럽게 진행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이 위에서 머무를 때, 반등의 한계점에서 계속 머무를 때 변곡이잖아요. 제가 변곡 구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변곡 구간, 자, 변곡점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이 지점을 변곡이라고 표현을 보통 하는데, 3차함수에서. 근데 증시에서는 이것까지도 변곡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변곡 구간이 진행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곡 구간이 진행될 때는 어쨌든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계속 하방에 대한 무게감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현재 상황들이 뭐 그런 어, 뭐 매크로적인 상황들도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주의가 좀 필요한 시기였죠. 그래서 어제 이 증시를 자연으로 좀 해석하면 좋겠다. 자연이고, 우리는 이제 일기예보 등,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일기예보 등을 통해서 우리는 날씨가 어떨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뭐 준비를 하죠. 뭐 비가 온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산을 준비하고, 그죠. 그래서 비가 설령 오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내가 우산을 갖고 나갔으니까 비가 온다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대비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려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급락장이 외국인들이 양매도 포지션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제 취하면서 언제든지 갑자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방일 확률이 좀 높다라는 관점을 계속 제시해 드렸었죠. 그래서 뭐 좀 빨리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고용 보고서를 좀 보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보기 전에 어떤 제조업 지수 데이터를 보고 먼저 우려감에 좀 이제 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3.21% 폭락 사유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오는 3분기 성장률 추정치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어제 촉발된 내용이었죠. 하락이 촉발된 8월 ISM 제조업 PMI가 예상치 47.5를 약간 하회한 47.2로 발표하며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해석되며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9월 금리 인하 50bp 인하 확률이 39%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보시면 페드워치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39%까지 올라왔죠. 50bp, 이제 여기가 61%, 이제 25bp 인하 확률이 되었고, 39%면은 거의 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뭐 안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월에 50bp B컷을 단행할 경우 증시는 하방 변동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데, 확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하락에 대한 우려가 먼저 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세 번째,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었죠. 미국 법무부에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미국 법무부는 여러 방면으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지난달 초에 이제 미국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법무부가 AMD 등 경쟁업체의 신고로 엔비디아가 AI 칩 판매 시 자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폴리티코는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런 AI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소환장을 냈다, 발송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오늘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전일
같이 작용하면서 9.53% 하락하고 또 시간에서도 2% 정도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따라서 우리 증시에서 이제 SK 하이닉스 등 연관 반도체들의 큰 하락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것도 뭐 계속 나온 얘기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향후 경제 전망에 부합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을 시행하겠다고 발언하면서 8월 초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시장의 공포감을 다시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먼저 을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다섯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대선 전 규제 현안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박빙이기도 하고 뭐 정책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지금 혼란이 있는 시기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이번 주에 연달아 나올 고용 데이터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는 거고요. 뭐 이외에도 뭐 지금 중동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들도 같이 이제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 등 기관들은 9월 약세론을 주장하고 있죠. 9월에서 10월 중에 증시 변동성이 다시 8월처럼 확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9월은 휴가 시즌 복귀 후 포지션이 조정될 수 있는 시기이고 뮤추얼 펀드 리밸런싱으로 월간 주가 성과가 가장 낮은 달인데다가 올해 10월 2일, 요게 지금 새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죠. 올해 10월 2일에서 4일이 이번에 유대교회는 신년 명절이 됩니다. 로쉬 하샤나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걸 앞두고 보유 포지션을 축소 하면서 이제 현금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많이 연간 단위로 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청산 욕구가 좀 많은 시기이기도 하죠. 유대인 투자자들에게는 9월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수익률 확정을 위한 차익 실현, 펀드 북클로징이 발생해서 시중 유동성 위축이 더욱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게 끝나면 이제 10월 5일 이후로는 신년이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1월 새해가 되니까 다시 만들었던 현금을 시장에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대선 전이랑 겹치겠죠. 대선 한 달 전에 다시 한번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가능성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상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3.26%, 아까 2일이라고 했는데 26이군요. 예, 2.26% 떨어졌는데 이제 618에서 50% 피보나치 618 자리에서 50%까지 한 방에 향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전일 2.31%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년 6월 12일 2.91%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최대 개파락 2.85% 코스피 선물 기준으로 하락 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동시에 삼성전자를 7만 원을 사수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 했는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딱 7만 원을 찍고 끝났습니다. 가까스로 지킨 거죠. 그다음에 외국인 옵션 포지션 변화 여부를 봐야 되는데 이제 풋옵션 매도가 결국엔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일에는 이제 13억 환매수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75억 가량의 풋옵션이 이렇게 환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좀 많이 일어난 거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종합적으로는 양매도가 좀 우위에 있는데 점점 포지션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냐? 원래 양매도는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양매도 포지션은 이렇게 좀 깨끗한 데다 쓸게요. 자, 원래 양매도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지금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안에서 수익 구간이 형성되죠. 예를 들어 뭐 300, 뭐 50선부터 370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에서 지금 수익 구간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지금 내려꽂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기존에 그 선물을 커버하고 있던 약 380억 선의 옵션 수익을 오늘 반 이상 반납을 했습니다. 선물에서 손실을 지금 옵션으로 월물 옵션으로 좀 커버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을 끌면서 옵션 양매도 포지션에 프리를 계속 갉아먹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평가 손실이 갑자기 딱 잡혀버리면서 이렇게 여기로 넘어오면서 지금 코스피 200이 346대로 끝났으니까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380억 정도의 수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손실 위험이 생겼고요. 그래서
빨리 포지션을 바꾸든가 아니면 다시 끌어올려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포지션을 서서히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이런 양매도를 외국인들이 서서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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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1번, 2번 이런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포지션이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깨끗하게 여기 화면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1번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매도에서 풋옵션 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각도를 열어주고 있죠. 이렇게 2번으로. 그래서 하방에 유리한 구조를 매도를 청산하면서 만들 가능성이 지금 이틀째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75억이나 환매수를 했다라는 소식 체크를 해보시고요. 환율, 프로그램 비차익 등 매동 체크했는 비차익이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이 4,613억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밸류업 플러스 금투세 관련 뉴스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 내용. 자, 어디 갔냐? 첫 번째. 자, 여기 밑에 보시면 밸류업 공시기업 산다더니 연기금에서는 순매수가 고작 3억 분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볼게요, 내용. 자, 다시 우리 증시의 큰 손인 연기금이 밸류업 공시기업의 지분을 3억 원가량 순매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발작에 가까운 쇼크 증상을 보이는 가운데 연기금마저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서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이 약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연기금의 밸류업 공시기업에 대한 순매수 현황을 집계해 보니 고작 3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연기금은 밸류업을 공시한 메리츠 금융지주를 58억 원, 우리금융지주를 449억 원, 미래에셋증권을 11억 원을 매수한 반면에 현대차는 114억 원, 신한지주는 335억 원, DB하이텍은 54억 원, 콜마홀딩스는 12억 원을 되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작 매수가 3억 원에 그쳤다. 산다고 했기 때문에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금투세 시행으로 돌아선 이재명 당대표 이제 회담 당대표 그러니까 회담에서도 이제 유예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죠. 자, 보시면 제목 이렇게 오늘 나온 뉴스죠.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저울질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싣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유예 불가를 주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위한 보완 입법의 속도를 내고 나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와 관련해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정책 라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취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형식은 금투세에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은 한 두세 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상 토론을 할 뿐 사실상 유예 카드를 이미 접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총 6개 법안으로 구성된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에 대한 발의를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제 거기에 대한 요 내용을 같이 마감 리뷰 영상에 좀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래도 좀 보완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폐지가 아니라 시행한다라는 내용에 조금 하락에 좀 무게를 더 같이 실은 건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자 이제 장중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장중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품절주들이 좀 강세였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상한가 들어갔고요. 신라섬유 상한가 들어갔고 양지사관 10% 정도 올라왔네요. 전통 품절주들이죠. 10년 이상 품절주 역할을 한 종목들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32%나 급등했네요. 자, 변동성 지수 제가
계속 변동성 지수를 이야기할 때 이 20포인트를 기점으로 두고 계속 그 안에서 야금야금 지금 20포인트를 넘나들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안 빠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변동성 지수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나왔네요. 그래서 20포인트 언저리에서 움직일 때는 재차 급등에 주의하자 말씀드렸던 거 오늘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급락장에서 변동성 지수의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32% 올라서 26.04로 끝났고요. 공간은 30포인트 초반 정도 열려 있는 것 같고요. 더 가자면은 더 갈 수 있는데 보통 한번 갈 때 그냥 접고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 넘기는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는 옵션 거래, 이제 외과 옵션을 가지고 이제 추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옵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 횡보를 하면 이렇게 슬슬 죽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죽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죽었다 다시 올라가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횡보를 오래 하는 특징이 있는데, 글쎄요, 뭐 한 방에 여기를 좀 뚫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어쨌든 변동성 지수가 급등했으니까 앞으로 움직임 자체, 이제 분봉 하나가 평소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할 때 변동성 분봉 하나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물은 외국인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이었고요. 요즘 계속 이렇게 조합을 구성하고 있죠. 오늘은 신규 매도가 우위였습니다. 많이 좀 줄이면서 끝나긴 했지만, 장 초반에는 이제 반발 매수 분위기가 좀 나왔죠. 자, 보시면 분봉 보시면 장 초반에는 이렇게 살짝 반발 매수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347에서 351까지 뭐 4포인트 반등이 나온 거죠.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별로 움직인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4포인트나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지금 최근에 빨래줄처럼 보이는데 거의 같은 자리 같은데, 이게 4포인트 범위입니다. 평소에 평균 움직임, 장 하루 종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컸고 반발 매수 분위기가 있었는데, 반발만 있는 정도로 안내를 해드렸죠. 반발만 있는 정도고 수급이 강하진 않다. 방어만 있고 공격은 없다. 축구 경기를 하면 이제 밑에 수비수만 이렇게 해가지고 방어만 하고 하프라인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격은 없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로도 351 언저리까지만 가고 오늘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생반에 언급드린 자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또 제한이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저항대를 좀 보는 건데, 저항대가 뭐 그냥 계속 막힌 것 같아요. 예, 계속 막히고 또 횡보도 하고, 그다음에 지지 라인은 이제 첫 번째 여기 자리를 봐드렸고, 근데 오전에 걸려드렸죠. 지지에서 여기까지 아마 수익 내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항에서 또 요 정도 여기까지 또 한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꼬였을지도 모르는데 분위기가 안 되면 커트를 해야죠. 다시 여기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뀐 공간이 보이죠. 이게 워낙 횡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빨래줄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작게 보이는데 하도 이게 갭이 커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해당 자리가 지금 막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지지 라인은 항상 뚫리면 저항 역할을 한다, 기본이죠. 수학에서 집합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저항 역할을 해서 저항에서 많이 공략을 했으면 그 다음 라인이 제가 346을 봐야 된다. 오늘 최하단, 장 전에 제가 파생반에서 항상 언급드리는 그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보면은 이제 346이 오늘의 최하단이고, 거기를 이탈하면 오늘 원웨이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후반부에 그걸 가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었기도 합니다. 그냥 여기 방어만 되는 거지 뭐 이게 많이 올라갈 시간도 없었고 올라갈 에너지도 없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는 뚫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숏 포지션을 보시면 거기서 마무리를 짓는 정도, 오늘 이제 오버나이트 할 거 아니면은 마무리를 짓는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이제 끝날 수 있었고요. 그래도 뭐 은근히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뭐 1.5포인트 반등이니까 먹을 공간은 뭐 조금이라도 있었죠. 뭐 틱틱이라도, 그죠. 그래서 그랬고요. 오늘 이런 식으로 시장이 흘러갔고, 외국인은 선물을 장중에 여러 번 스위칭을 또 했습니다.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다시 스위칭했고, 장중에 다시 또 매수로 스위칭을 했고, 또 다시 매도로 스위칭되면서 마감을 한 하루였고요. 결국에는 매도를 조금 줄이면서 끝났지만 결국 또 중립형 시소 형태로 끝났습니다. 매도로 스위칭 됐다라는 거고요. 12시 44분에는 누가 아마 슈퍼개미로 추정되긴 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누가 개인 계좌로 월물 풋옵션 370, 가격 23짜리 비싼 거를 호가의 미동도 없이, 거래도 없는데
호가도 없는데 그 미동도 없는 것을 100계약 이상 막 사들였습니다. 한순간에 10억 원 이상 매수를 질렀는데 개인 수급으로 잡혔고요. 동시에 외국인이 그걸 매도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콜옵션 오늘 370인데 자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거래량 보이시죠? 12시 44분에 거래량 확 뜬 거. 미동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거래가 거의 없는 거예요. 호가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180계약 사들였어요. 180계약도 사고 100계약도 사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이걸 사실 사기가 어려운데 아무리 그 LP가 물량을 공급한다고 해도 미동 없이 가능할까 싶은데 딱 들어가는 순간 매도가 체결된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외국인 계좌와 뭐 개인 계좌 간의 통정이 의심되긴 하는데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 풋옵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보냐, 이 개인 풋옵션 매수 41억이 나왔잖아요. 이 중에 여기 들어간 한 14억 정도 보이는데 이거를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걸 빼면은 한 27억 정도만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을 매수한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에 비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풋옵션이 외국 개인들이 좀 많이 샀다고 해서 그러면 상방으로 세게 힘을 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그냥 우리는 이용을 하는 거지, 사실 뭐 이게 뭐 어떤 건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방어라인 348, 346 단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은 방금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침에 지지한 게 348, 장후반이 346.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는 힘은 없었기 때문에 전날처럼 방어하는 데만 그쳤다라는 거. 자, 종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개인은 코스피를 이제 1조 6,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거의 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8%나 빠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다 가져간 거죠. 8월 5일 이후로 개인은 삼성전자 매수 최대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1,102만 주를 샀죠. 오늘 2,700만 주 거래가 나오면서 외국인은 그 틈에 740만 주 매도로 계속 보유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소할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3억 주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중 7만 500 이하에는 개인 매수가 계속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체결시켜줬고요. 어제는 7만 3,500 이하의 개인 대량 매수 주문을 다 체결시켜줬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거죠. 개인들은 삼성전자 떨어지면 웬만하면 사들입니다. 뭐 그러다가 물리면은 아유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근데 막상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어쨌든 개인은 삼성전자 떨어지면 계속 산다. 결국에는 그 물량을 뺏어내려면 올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반등할 때 개인의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떨어지면 사는 거고, 그 사게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이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엄청나게 많이 모아왔던 그 물량을 대거 지금 투하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나머지 손실분에 대한 것을 뭐 커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떨어지면 매수하는 개인들 올려조합한다라는 거고요. 투시는 코스피 선물을 오늘 종가에 4,700억 가량 이렇게 신규 매도 베팅을 했습니다. 주황색 선 보이시죠? 신규 매도가 확실히 한 방에 늘어났습니다. 장중에는 거래를 거의 하고 있지 않았던 투신이 종가에 대량으로 지금 신규 매도 베팅을 4천억대 진행을 했죠. 투시는 오늘 같은 날 매도하는 거를 선호해요.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날에 주로 매도를 합니다. 연결 선물로 보면 투신이 대량 매도를 했던 때가 대부분 그럴 때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장 많이 매도를 했었을 때가 요 날이죠. 7천억대. 근데 요 날 7천억대. 그래서 수신이 종가에 큰 수익을 냈을 때요. 그때가. 그죠?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도를 투신이 좀 하면서 조금 반납을 했지만 그것도 금방 커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요런 날 이제 삐쭉 튀어나온 날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기서도 추세를 이탈하는 날 8월 2일이죠. 네. 추세를 이탈하는 날 대량 매도 7천억을 했고 오늘 4천억대 했는데 이것도 오늘 여기 삼각형 구간을 한 방에 이탈하는 날 4,700억 가량 신규 매도 매팅을 합니다. 이제 토탈은 4,200억으로 잡혔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도가 이제 당일 청산이 좀 됐습니다. 투신이 매도할 때 누군가를 사줘야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 오늘 들어왔던 무리한 매도 물량을 마지막에 좀 청산을 해서 익절을 좀 했어요. 외국인이 오늘 선물로 보면은 당일 익절 금액이 한 16억 정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뭐 마지막에 좀 처리해서 잡힌 것 같고 계속 매도 포지션으로 잡고 있었으니까 청산하면 수익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은 또 선물을 중립을 유지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월물 옵션은 이제 양매도 포지션에서 이틀간 풋매도 청산이 되면서 점점 풋 옵션 매수 쪽으로 열고 있는 과정이다.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어제는 13억, 오늘은 75억. 누적으로는 아직 양매도지만 점점 양매도를 하방으로 풀려고 한다. 그래서 어제도 이것도 말씀드렸죠. 금융투자는 손실 보고 있던 풋옵션 매수 물량을 오늘 대거 청산했습니다. 이제 풋매도 123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신규 풋매도를 잡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풋 매수 물량을 청산하는 과정이고, 이렇게 많이 청산했어도 아직도 풋 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또 대량으로 나왔죠. 4,613억이 나왔는데, 최근 대량 매도 누적 중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거, 요거 최근에 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 리뷰 영상에서도 그죠? 요거 얼마 전 마감 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 추이입니다. 자,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요 날부터 말씀드렸죠. 요 처음에 이게 대량 매도가 나온 날. 앞으로 요런 것과 비교해 보시자. 거의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7월 고점 부근에서 내려올 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늘어나는 거 설명드렸었죠. 이때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날 리뷰 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날이 언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 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래 전, 여기 이탈할 때, 요거 이탈하니까, 여기 빗각 추세 이탈하니까 여기서 머리 맞고 이렇게 떨어지던 상태에서 빗각 추세 이탈하는 첫날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왔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기존에 7월 달에 고점 부근에서 여기서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됐었죠, 프로그램은. 그 다음에 8월 초 급락장, 여기서 프로그램은 대량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대량 매도를 하고 있죠. 하방 압력이 좀 커질 때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시스템으로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다시 매수를 돌릴 때 시장은 반등 구간이 시도될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판단하기에 다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 환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고요. 대량으로 들어올 때예요. 작게 짜잘짜잘하게. 오늘도 사실 초반에는 매수 시도를 하다가 매도를 크게 돌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은 외국인이 3,591억 매도해서 좀 의외의 수급이 나오긴 했습니다. 달러 선물은 1,340원 선 오늘 종가 종료를 했는데, 지금 야간 거래에서는 조금 약보합선으로 좀 떨어졌네요. 1,339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환율은 계속 이제 중장기 추세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추세 하단에서. 아직 그 깬 것도 아니고 다시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거래가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데, 이번 월물은 아직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많은 상태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남은 주요 일정입니다. 이제 FOMC에, 우리 연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FOMC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용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날이고요. 9월 4일에, 오늘이죠. 좀 있으면 11시에 7월 졸트 보고서 공개가 됩니다. 이제 구인 건수는 이전 818만 건에서 예상 809만 건으로 지금 잡히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고용이 좀 반등을 해야 시장이 유리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좀 더 구인 건수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초점 맞추고,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오면은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되고요. OECD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다음 캐나다 통화정책 회의도 열립니다. 9월 5일 목요일에는 매주 있는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8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는데요. 기존 12.2만에서 예상은 13.6만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기존도 중요하지만 예상치보다 얼마나 발표돼서 나오는지 그걸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8월 ISM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고요. 아무래도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근데 제조업이 하도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묻힐지 모르겠네요. 근데 고용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얘보다는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있고요. 9월 6일 금요일, 대망의 금요일, 이번 주 가장 중요하죠.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공개, 비농지표 공개가 됩니다. 실업률이 기존에 4.3%에서 지금 예상치 4.2%로 잡히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는 이제 기존 11.4만에서 예상 16.5만으로 좀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쵸? 많이 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가 이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상치에 늦는다고 해도 예상치보다 떨어지면은 시장은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급락장에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장중 시간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구독하신 분들 구독자 정보 공유방,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